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흔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도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으뜸가게 중요한 것은 왜, why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why라는 별도의 주말 섹션을 한때 발행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그랬을까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치 중앙 무대를 기웃거리고 있는 걸까요? 뭐 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 역대로 대통령 선거에 진 사람들은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뭐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러면서 거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적어도 1,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타이밍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은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간을 헤아려 보면 80일 만에, 불과 80일 만에 6월 1일 중앙 정치에 복귀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 가지 그걸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0.73, 24만 표. 내가 일주일만 더 있어도 선거운동 기간이, 승세는 나한테 있었어. 이제 그런 거 하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을 할 때 초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뭐가 엇박자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면서 뭐 내각을 출범하는데도 미끈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여러 충돌 국면을 노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재명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볼만 하군. 6월 1일에는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쉴드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방패막이. 왜? 본인이 지금 피의자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왜 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기는 부부가 나란히, 김혜경 여사하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나란히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이 프로축구단이죠. 성남FC 기부금 의혹 사건. 예를 들어서 두산그룹에서 뭐 수십억을 돈을 기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분당의 두산그룹 뭐 4억을 용도를 변경해 줬다든지,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어떤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성남FC에, 그 대기업으로는 별 연고가 없는 성남FC에 꽤 큼직한 돈을 기부를 하게 됐다. 양쪽이 뭔가 주고받은 것 아니냐, 검은 물밑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양쪽 의혹 사건에 이재명은 이름 석자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것도 곧 수사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피의자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저런 사건이 앞으로 재판이 이제 여기저기서 뭐 이재명 몸이 몇 개 있어야 재판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출국 금지를 당하지 않고 국회의원 신분이고 그다음에 게다가 당에서 지금 상임고문이죠, 민주당이.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굵직한 감투를 머리에 얹고 있으면 윤석열 정권과 검찰로서도 이재명 피의자를 다그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쉴드 친다, 방패. 그래서 서둘러서 대선 끝나고 80일 만에 역대 어떤 낙선 후보도 하지 않았던 그 짓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의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빼놓고 총괄선대위원장, 뭐 차기 당대표 쉬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굵직한 명함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죠. 이낙연, 정세균, 이해찬.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흘러간 물이에요. 이미 물레방아를 돌려버렸어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이미 당대표도 했고 총리도 했고 뭐 국회의장까지 했죠. 그래서 흘러간 물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빠꾸 오라이 해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비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당대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참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아있는 카드가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또는 뭐 4선, 5선 중에 겨룰 만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월달 올 한여름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은 무난히 당권을 손에 쥐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재명이 원외에 있기보다는 오른쪽 가슴에 금배지를 단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는 것이 훨 낫다. 이런 계산법인 겁니다.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를 통해서 돌아온 장고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마을을 드디어 보안관 배지까지 다는 그런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준석 여당 당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재명이 금배지를 단 당대표가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잡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약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얕잡아 보고 있다. 대선 불복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대선 불복보다도 더한 어떤 욕망의 불길, 정치적인 그게 타오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검찰 수사와 재판정에서의 판사의 선고 형량 이런 것들이 쉴드를 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서 말이죠. 세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인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정치 자산은 이재명이라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6월 선거, 6월 1일 날 지방선거, 이거는 이제 승패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겼던 광역단체에서 이재명이 지면 그건 이재명이 지는 거고
윤석열이 이겼던 광역단체를 이재명이 하나라도 더 가져오면 이건 이재명이 이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꼽아드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여기를 이재명이 윤석열을 누르고 이겼습니다. 뭐 엄청나게 누른 건 아니고요. 근소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목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섰던 곳에서는 광역단체장을 가져와야 된다. 이제 호남은 뭐 그건 이제 아마 90% 이상 더불어민주당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경기, 인천, 세종, 그 다음에 제주 이런 데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이재명이 가져오면 아마 6월 1일 날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막 꽃다발 목에다 걸어주고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으로 정치적 동력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인천 계양을은 이변이 없는 한 거기가 워낙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온 곳이기 때문에 낙승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6월 1일까지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딱 보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에 판세가 어떻게 굴러갈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열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15일, 2주, 보름이면 세월입니다. 선거 앞두고 세월.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이게 그래서 가뜩이나 움츠러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에다가 맷돌 하나를 얹듯이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혹시 그런 일이 안 생길까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의 우세 속에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 보름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고 이렇게 조기 등판을 서둘렀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권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쉴드를 치기 위함이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